문재인 정부 전 총리를 지낸 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층이 겹치는 이낙연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있을 텐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따라잡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대선에 앞서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카카오페이 투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K큐브홀딩스는 사실상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회사인데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강원도 홍성의 한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하루 이틀 지난 화이자 백신을 잘못 접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20대부터 50대까지 총 20명으로 이상 반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3주 뒤 재접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냉장 보관할 경우 유효기간이 짧아지는데 병원 측이 병에 적힌 유통기한과 혼동해 오접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다행히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 외에 큰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중국 상하이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이틀 뒤 방향을 급히 틀어 금요일쯤 한반도 남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내일까지 총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남 등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고 수도권 등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덥겠고 금요일엔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 4를 편의점에서 국민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결국 편의점 업체들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마트24와 GS25에서 이달부터 일부 매장에서 갤럭시워치 4를 판매해왔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자 품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국민지원금으로 전자제품을 사는 것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워싱턴에 있는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명칭을 대만 대표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에선 각종 외교 경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만이라는 명칭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만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언론은 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 레드라인을 건드리는 것으로 각종 조치로 미국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